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채널지기 신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반다이 HG VF31J 지그프리드 하야테 인멜만 기입니다. 마크로스 델타에 나왔던 주인공인 하야테 인멜만이 몰던 지그프리드를 HG로 상품화한 제품이에요. 발매한 지는 얼마 안 되었고요. 한 2주나 3주 되었을까요? 하여튼 8월 달에 발매를 했고요. 디럭스판과 일반판이 있었는데 제가 예약할 때 저는 프레이아 비엘을 크게 좋아하지도 않고 이 마크로스 델타에 나왔던 이 왈큐레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노래도 저는 그렇게 크게 가창력 있게 잘 부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해가지고 마크로스 프론티어에 나왔던 셰린이나 랑카의 노래들처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이아의 입상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판으로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사히 받았고요. 조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HG답게 사이즈 작고요. 반다이 DX 초합금과 비교하자면은 디테일이 여기저기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HG가 주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 kit이에요. 물론 완전 변형은 아니지만 그 변형하고 나서의 고정성이 좋다는 거는 충분히 장점이 되는 kit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은 HG만이 줄 수 있는 만족감을 충족해주는 그런 kit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다이 남코의 HG 마크로스 델타의 VF31J 지그브리드 하야테 인멜만기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그러면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F31J 지그프리드의 구성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게 기본 박스예요. 박스 정면, 윗면, 밑면, 옆면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야테 인멜만기 지그프리드의 본체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한 부. 사용 설명서는 책자로 되어 있고요. 일반 마크로스 HG 조립할 때 사용했던 그런 설명서와 비슷합니다. 제가 마크로스 HG는 그렇게 조립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세 번째 마크로스 HG 킷인데 설명서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시인성도 좋고요. 그리고 변형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렇게 조립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칼 붙이는 방법인데 꼴 보고 데칼을 붙이셔도 되고, 조립하면서 데칼을 붙이라고 데칼 가이드가 나와요. 라인 데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붙일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면적이 넓은 면들이 있어요. 어깨 쪽 카나드, 이게 원래 이제 견갑부, 견갑 암호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면이 넓고요. 그리고 파이터 형태 때의 카나드, 이 면 또 따로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위에 이 이제 흰색 스티커 같은 경우는 좀 이 부분이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붙이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실 자체가 곡면이 아니고 이제 평면에 이렇게 붙이게 돼 있잖아요. 평평한 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곡면들에 붙이는 곳은 잘 안 붙고, 붙더라도 약간 끝에가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최대한 붙여줄 수 있는 곳은 붙여주었는데요. 가능하면은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도색을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이 한 장 동봉이 되는데요. 그 악명 높은 마크로스 킷답게 이 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VF19 커스텀만 해도 이 정도까지의 많은 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YF19도 이 정도까지 실이 많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마크로스 델타에 나오는 이 지그프리드는 물론 전투기로서의 개념도 있지만 왈큐레를 데리고 다니는 그 가디언 겸 에어쇼까지 거리는 그런 기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체가 화려한 디자인이기 때문인지 이 실이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지그브리트의 파이터 형태 기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HG는 완전 변형이 아니고 부품을 교환해서 파이터 형태, 거워크 형태, 그리고 배틀로이드 형태를 구현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기수 모양이 따로 들어있어요. 이번 지크브리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 코피트 편광사출은 이전 제품들과 같고요. 물론 요 검은색은 실로 붙여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거는 이 콕핏의 오픈 기믹을 구현했다는 거예요. 잡아당기면 빠지고 이 부분을 껴가지고 콕핏을 이렇게 오픈하는 방식을 재현을 했어요. 이번 마크로스 HG에서 처음으로 이 콕핏 오픈을 제대로 재현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그 VF19 커스텀에서도 콕핏 오픈 재현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꼈다가 이렇게 꼈다가 하는 방식으로 재현을 했죠. 콕핏 안쪽을 보시면은 복자식으로 구현이 잘 돼 있어요. 안쪽에 하야테 인멜만과 그리고 뒤쪽에 프레이아 BL 둘 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그 버전으로 그 탑승을 시켜 주었습니다. 도색 구수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도색을 하신다면 이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디테일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구성품이 많아요. 파이터 형태 때 후면부 커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로 따지자면은 팔 부분에 이제 실드 부분과 팔 부분의 캐논 그리고 손목 부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다이 DX 제품에서도 이 부분이 그 팔 쪽 부분이죠. 팔 쪽 부분이 주익 쪽에 배면부에 이렇게 커버로 가려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이터 형태 때 카나드 한 쌍, 파이터 형태 때 쓰이는 랜딩 기어 세트입니다. 앞쪽 그리고 뒤쪽 한 쌍, 요 랜딩 기어가 들어 있어요. 컴뱃 나이프가 한 쌍. 원래는 이게 은색 맥기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맥기는 제가 그 마카펜이 있어가지고 마카펜으로 칠한 거예요. 원래는 칠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이 회색으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컴뱃 나이프 디테일이 나쁘지 않아요. DX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접혀서 팔 부분 그 실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수납이 되는데 요거는 수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이터와 거워크형 형태 때 기체 상부에 숨는 헤드 조형입니다. 헤드를 숨길 수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따로 이 부분을 마련해 주었고요. 네, 그리고 프레이아 BL의 입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상이 하나 들어 있어요. 상당히 조형이 나름 괜찮아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도색 고수분들이라면은 요거 도색하셔가지고 드셔도 되겠죠. 아니면 디럭스판을 하셔가지고 그 아크릴 입상이 들어 있으니까 그 입상을 전시해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반 3mm 스탠드 거기에 끼워서 전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럿 피규어들이 기수에 태워준 거 말고도 꽤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하야테 인멜만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헬멧을 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멧 쓴 버전과 헬멧을 쓰지 않은 버전의 하야테 인멜만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게 헬멧 쓴 버전이 추가로 2개가 들어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차후에 나오게 될 이 지크브리드 시리즈에서 파일럿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야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건 프레이아 BL의 헬멧을 쓴 피규어이고요. 그 다음 각종 손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은 왈큐레를 상징하는 이 손가락으로 W를 하고 있는 손이 한 쌍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컴뱃 나이프를 질 수 있는 손이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 손 위에 커버가 한 쌍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 끼워줄 수는 없고요. 선택적으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뺐다 꼈다 하시면 되겠죠. 일반 주먹손이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버가 하나가 부족해서 이 녀석은 못 끼워줬네요. 그리고 건포드를 질 수 있는 손이 하나, 이건 오른쪽 손이고요. 이 편손, 건포드를 받치거나 그냥 편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손이 왼쪽 손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손은 3쌍에다가 건포드를 짚은 손 하나, 그리고 편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인멜만기의 이 뒷부분
이 멀티 컨테이너 부분이 접히거든요. 근데 원래 반다이 DX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접히면서 들어가서 이 중간을 메꿔줬는데, HG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뭐 그렇게까지 구현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빼고 접혔을 때 그 틈을 메꿔주는 보강 파츠가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파츠가 하나 들어 있는데, 요거는 콕핏, 요 기수 부분에 콕핏을 단자식이나 복자식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kit이에요. 요 녀석을 끼면은 단자식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때는 요 프레이야 이 피규어를 빼줘야겠죠. 그리고 요걸 껴주면 이제 단자식이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제 복자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다이 HG VF31J 지크브리드 배틀로이드 상태의 디테일을 보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크프리드가 보여줄 수 있는 배틀로이드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반다이 DX에서 봤던 그런 모습을 나름 잘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놀랐고요. 물론 이게 색분할로 구현이 안 돼서 실을 덕지덕지 붙인 모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 쪽에도 실이 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어깨 쪽, 그리고 흉부 쪽에 이런 부분이라던가 군데군데 실들이 많이 쓰였어요. 이런 라인들, 요 앵클 가드에 이런 라인들, 그리고 다리에 파란 라인, 안쪽에 이 회색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뭐 실이 어떤 분은 이 부분이 뭐 종이 재질 같은 느낌이라서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하셨는데, 나름 저는 품질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재질 자체가 종이도 아니고 약간 그 은박 재질 위에다가 프린팅 한 거기 때문에, 대신에 조심할 거는 많이 비비다 보면은 이게 좀 긁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실로 인해서 복잡한, 그리고 좀 화려한 지그브리드의 이 모습을 잘 살려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대신에 좀 이게 면이 넓어요. 이런 부분이 면이 넓고, 그리고 요 라인 데칼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그리고 이런 라운드 같은데 요런데 실을 붙이는 거는 생각보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붙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 헤드 부분의 디테일을 보실게요. 요 헤드 부분 나름 색 분할이 잘 돼 있습니다. 앞쪽으로 빨간 카메라 센서가 보이고요. 메인 센서죠. 그리고 위로 녹색의 센서가 클리어로 잘 분할되어 있고요. 이 레이저 캐논은 가동하질 않아요. 원래는 이 부분이 가동해야 되는데 가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크프리드의 얼굴을 잘 표현을 해줬죠. 반다이 DX 제품이 두부가 좀 더 작다고 한다면은 이 HG 제품은 비율이 상당히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 원래는 이 부분에 하얀색 실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 자체 재질이 평평한 면에 붙이기에는 좋게 되어 있는데, 곡선인 면에 붙이기에는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막 울긋불긋 막 울어 있고, 그리고 끝부분이 막 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은 마커가 있으시면 도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흰색이 없어서 은색으로 도색을 해줬는데, 그래도 나름 이질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나름 괜찮네요. 군데군데 도색 포인트가 몇 군데 있어요. 요 안쪽에 다행히 녹색 메탈릭이 있어서 이 부분은 데칼로 표현이 됐지만, 이 안쪽으로는 원래 흰색인데 제가 그래도 그 녹색 메탈릭 마커가 있어서 그걸로 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폴드 쿼츠가 숨어 있는 이 부분 클리어로 표현을 해줬네요. 깜찍하죠? 색분할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에 이 캐논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도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카펜으로 칠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색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은색으로 칠해줬는데 사실 이 부분이 건메탈이나 아니면 검은색, 아니면 여기 회색,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카펜이 이 회색이 없어서 일단 은색으로 칠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반다이 DX 제품은 이게 건메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쪽도 보시면 원래 이 부분도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칠하다가 막 색 번질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냅뒀어요. 제가 워낙 똥손이라 칠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디테일 괜찮아요. 카나드 부분, 화려한 부분이죠. 이 부분 도색을 해주시고 뭐 라인 그려주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좀 더 이쁘게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 요 데칼만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뭐 습식 데칼을 잘 붙이실 수 있으실 분이라면은 습식 데칼을 붙여서 좀 더 핏이 맞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반에 인테이크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인테이크 커버도 씌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인테이크 커버는 뺄 수가 있어요. 파이턴 때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록한 허리, 이 부분이 기수가 접히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접힘 표현을 이런 식으로 잘 해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반다이 DX보다 더 깔끔하게 접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요. 이건 나름 괜찮더라고요. 골반 표현 잘 돼 있고요. 이 부분, 회색 부분 실입니다. 그리고 지크프리드의 다리를 잘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색분할도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을 잘 붙여서 색분할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앵클 가드 표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발키리 특유의 요 다리 부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이런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지크프리드가 요 허벅지 뒷부분이 되게 평평하잖아요. 그 부분도 잘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인서트 성형으로 나온 요 날개 상당히 괜찮아요. 보시면은 이 성형으로 이렇게 색을 분리해서 이렇게 사출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데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파츠 분할이었다면 상당히 조립하기 번거로웠을 거예요. 이 흰색 파츠 끼고 파란 파츠 끼고 되게 번거로웠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 인서트 성형을 통해서 파란색과 흰색 한 번에 이렇게 사출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 가운데 요 파란 라인, 요것도 데칼이 아니고 인서트 사출을 통해서 사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요런 이제 신기술을 앞으로도 좀 마크로스킷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나오게 될 이 지그브리트의 그 F형 미라주 팔이나 지너스기 보라색의 기체 그렇게라던가 델타 시리즈는 계속해서 인서트 성형으로 해서 요 뒷부분 날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지그브리드의 웨폰 멀티 컨테이너가 이렇게 변형을 해서 보여주는데요. 이게 폴드 프로텍터인가? 그럴 텐데 아마 이게 그 왈큐레의 그 폴드 웨이브파를 감응시키기 위한 장치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극장판으로만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YF-29에 캐논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건포드예요. 건포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수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 팔에 이 캐논이 있잖아요. 이 팔에 캐논이 있기 때문에 팔 쪽에 굳이 이 건포드를 쥐고서 전투를 하는 모습을 그렇게 크게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어깨 쪽에서도 이 건포드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건포드를 쥐어줄 때는 웨폰 멀티 컨테이너에 빼서 이 뒤를 당겨 주시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요 핀이 있어요. 요 핀을 잡아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건포드를 쥐는 손을 가지고 와서 이 뒤에다 끼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앞쪽에다 끼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 모양이 꺾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요 핀을 닫아 주실게요. 그리고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건포드를 이렇게 팔을 꺾어서 쥐고 있는 모습을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를 발사하는 모습을 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배틀로이드의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가동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머리 앞으로 이 정도, 뒤로 이 정도, 우로, 좌로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줘요. 아무래도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목을 보시면은 요 밑쪽으로 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목을 앞으로 더 밀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뒤로 이 정도 더 밀 수가 있어요. 축과 이 볼 조인트를 사용해서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이 머리 부분에 이 레이저 캐논이 원래는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작동을 안 하는 거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어깨 부분, 이 부분 볼 조인트라서 나름 편하게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축이 있어서 어깨가 앞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깨는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은 옆으로 90도 들려집니다. 그리고 볼 조인트가 있어서 살짝 더 들려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팔은 상박 부분에서 회전이 아니라 팔꿈치 위쪽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이라서 나름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접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 볼 조인트죠. 그래서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각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팔 위쪽에 이 캐논 회전 가능합니다. 이 실드는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허리는 이 부분의 볼 조인트로 나름 360도까지 회전이 가능해요. 뭐 앞으로 숙여진다거나 뒤로 숙여진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데 이 볼 조인트를 어느 정도 살짝 잡아 빼면은 그래서 나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허리 가동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다리 쪽을 보시면은 이 다리 쪽으로 이 축이 있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다리가 어느 정도 벌려져요. 반다이 DX 제품도 한 요 정도는 벌려졌던 것 같아요. 이 녀석도 그 정도 벌어지네요. 그리고 축에 다리 쪽에 있는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름 어느 정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볼 조인트 결합성이 고정성이 좋은 듯 하면서도 잘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좀 아쉬워요. 자, 그리고 이 골반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회전하는 기믹이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이 정도 회전이 되는데 안쪽으로는 회전이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마 이제 걸린 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골반 결합 방식이 키 방식이에요. 이게 열쇠 방식으로 끼워서 돌리면 고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회전이 돼요. 위에서도 회전을 하고 밑에서도 회전을 하면은 어느 정도 회전이 좀 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리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뒤로도 날개만 걸리지 않으면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무릎 반다이 DX 제품보다 훨씬 좋은 거는 무릎 가동이 상당히 잘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무릎 커버, 거워크 변신을 위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고정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부분 뒤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 파이터 형태 때 수납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요. 쭉 잡아 빼고서 고정해주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발목 부분, 앵클 가드 앞쪽은 고정이라서 움직이지 않고요. 이 뒷부분은 이 안쪽에 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발목은 앞으로 살짝 뒤로 이만큼씩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움직임이 좀 아쉽죠. 우로, 좌로 이쪽 부분도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전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근데 앵클 가드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회전폭도 크진 않아요. 이 발은 이 파이트 형태 때 이게 접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뒤꿈치 따로 움직이기도 하고 앞도 따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 잡을 때 스탠드가 나름 필요하긴 한데 스탠드 없이도 발 뒤꿈치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무게중심을 맞추면은 나름 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이 멀티 컨테이너는 쪽에 축이 있는데 이 날개를 붙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등 쪽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요. 이 위쪽에 있는 축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회전 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 멀티 컨테이너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날개 부분 접히기도 합니다. 배틀로이드 때는 주익을 이런 식으로 접어서 뒤로 이렇게 이런 곤충의 날개처럼 이렇게 접어서 디테일을 좀 살려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DX 초합금보다 가동이 더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무릎 가동은 마크로스 제품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쫙쫙 접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름 괜찮네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러면 거워크로 변형을 시켜 주겠습니다. 거워크로 변형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우선 건포드를 빼줄게요. 이 건포드진 손을 빼서 이 손도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먹선으로 일단 끼워줄게요. 일단 다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주익 쪽 분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쪽
과감하게 분리를 해주세요. 요 머리 당연히 분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 상체, 요 상부를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 분리를 해 주실 때는 우선 요 가슴 흉부 앞쪽 요 부분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신 다음에 요 부분을 잡고 분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리가 됐죠? 요 머리는 쓰지 않기 때문에 상체 파츠에다 끼워서 따로 보관을 해 주실게요. 일단 다리를 변형을 시켜 줄 거예요. 요 무릎 커버 열어 주시고요. 요 관절 요 윗부분에서 일단 한번 꺾어 줍니다. 그리고 무릎 중간에서 꺾어 주시고요. 그리고 발을 뒤쪽으로,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옵니다. 이쪽에다 끼워 주실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주익 부분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요 상부 어깨를 일단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갖고 와서 요 상태로 잘 끼워 주시는데요. 이 부분이 잘 안 들어가면은 요 다리의 돌기가 여기에 잘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다리 돌기를 요 안쪽으로, 홈으로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부 그 흉부 파츠가 잘 안착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비어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헤드를 꽂아 주는 게 아니라 요 반 헤드 파츠 있죠, 요 머리 뚜껑만 남아 있는 요 부분을 끼워 주십니다. 자, 그리고 주익 펴 주시고요. 수직미익 펴 주시고, 안쪽에 접혀져 있던 주익 펴 주시면 되고요. 팔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요 캐논 앞쪽으로 빼 주실게요. 돌려서 앞쪽으로, 다리는 어느 정도 벌려서 보기 좋게. 그리고 요 건포드 요 뒤로 연장되어 있던 이 부분을 넣어 줍니다. 요 멀티 컨테이너 오른쪽 부분에 수납을 시켜 줄게요. 그러면 VF31 지크프리드의 거워크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크프리드의 거워크 디테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거워크가 보여줄 수 있는 디테일을 잘 보여주고요. 물론 제가 싫어하는 형태의 거워크 형태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뒤쪽에 등짐이 너무 길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등짐 긴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이 수직 미익이라던가 수줍게 펼쳐 있는 전진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진익 잘 표현되어 있죠. 인서트 성형된 날개가 상당히 괜찮아요. 흉부도 인서트 성형이에요. 인서트 성형이 된 곳이 이 흉부, 그리고 주익 쪽에 날개, 그리고 수직미익, 이렇게 인서트 성형이 되어 있습니다. 카나드는 인서트 성형하기에는 색이 좀 복잡해서 인서트 성형을 안 한 것 같아요. 워낙 기스의 디테일이 좋다 보니까 색 분할도 잘 돼 있고요.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단 반다이 DX 초합금과 비교해서 이 거워크 형태 때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반다이 DX 초합금이 불안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디테일이 좋죠. 고정성도 좋고요. 지크프리드는 고정성이 나름 괜찮아요. 그 반다이 DX 초합금과 비교해서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거워크 형태는 이 마크로스 기체들의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형태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 거워크 형태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YF19까지만요. 메사이어나 지그프리드 같은 경우는 이 뒤쪽으로 너무 길어서 제가 항상 이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싫습니다. 하여튼 디테일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전체적으로 잘 빠져 있고 밸런스 맞게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 전시할 거냐 한다면은 거워크 형태로 전시를 해보고 싶어요.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실 붙일 때의 악몽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형태인 파이터 형태로 변형을 해 봐야겠죠. 파이터 형태로 변형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팔 부분만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팔 부분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 다리 부분, 이 밑에 돌기가 있어요. 이 돌기를 잡고 다리를 빼주세요. 이 발을 접고서는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도 한 클릭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상황에서
네, 요거 접어주시면 됩니다. 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를 펴주시기 전에 요거를 배면부를 가려주는 파츠죠. 이 홈에다가 이 돌기를 끼워 넣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이렇게 끼워 넣어 주실게요. 다리를 쭉 펴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자, 다음 요 멀티 컨테이너 분인데요. 일단 건포드를 빼 주실게요. 그리고 요 앞쪽에 이 폴드 웨이브 발생하는 요 부분 빼주시고요. 그리고 접어주십니다. 뭐 접어준다기보다는 수직으로 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요거 가지고 와서 네, 끼워줄게요. 네, 요 위에 홈 쪽에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건포드를 다시 꽂아줘야 되니까 건포트 꽂아주시고요. 자, 요거를 펴주실게요. 그리고 또 펴주고요. 안쪽으로 자리를 잡아줍니다. 건포트가 앞쪽으로 가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리 잘 펴서 날개 쪽에 보시면 돌기가 보이실 거예요. 요 돌기를 다리 밑쪽에다가 맞춰서 끼워 주십니다. 요 날개 쪽 돌기를 요 종아리 옆쪽 부분, 요 부분에 맞춰서 끼워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밑에서 이쪽 요 커버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깔끔하게 수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다이 DX에서도 요 멀티 컨테이너 요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고정되는 느낌이 없었는데 요 HG에서도 이게 잘 고정되는 느낌이 없네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요 카나드 제품, 요 제품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끼워 주십니다. 이쪽에 수납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돌기가 요 어깨 볼 조인트 빠진 곳에 끼워지고요. 보시면은 딱 들어가게 자리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지그프리드의 파이트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파이트 형태는 정말 괜찮은데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랜딩 기어를 끼워줘 보겠습니다. 랜딩 기어 커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고정이 딱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한번 들어가면 좀 잘 안 나오네요. 네, 일단은 이 앞쪽 커버 빼주시고요. 그리고 뒤쪽 커버는 이 무릎 커버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 랜딩 기어 파츠 끼워 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껴주실 때는 바퀴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네, 랜딩 기어가 상당히 귀엽네요. 이 랜딩 기어를 보시면은 그리고 반다이 DX 초합금은 이 뒤쪽 부분이 상당히 앙증맞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HG에서는 이 랜딩 기어가 상당히 좀 뒷부분이 크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랜딩 기어도 상당히 디테일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 캐터필더 후크라던가 이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좋은 걸 보여줘요. 이 앞쪽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데 이 뒤쪽은 디테일이 살짝 아쉬운 면은 좀 있습니다. 네, 확실히 분해 조립해서 변형을 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고정성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죠. 전체적으로 쫙 빠진 파이터 형태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반다이 DX 제품보다 파이터 형태는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그프리트의 파이터 형태의 디테일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빠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반다이 DX 초합금과는 다른 이 콕피트 형태를 보여줘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반다이 DX 초합금이 아마 변형 때문에 이 콕피트가 조금은 살짝 앞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앞이 좀 둥글둥글해서 뭐랄까 좀 순딩순딩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날렵하다기보다는 좀 어벙하게 생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에 반해서 HG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날렵한 디자인으로 이게 잘 뽑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나쁘지 않아요. 전진익, 이 카와모리 선생님께서는 이 전진익을 상당히 좋아하시나 봐요. 물론 이 델타 극장판으로 가서는 델타 형태의 날개로 이렇게 회귀를 하긴 했지만 전진익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름 전진익의 그리고 카나드 화려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상당히 좋습니다. 슈퍼팩이 좀 나와준다면은 구매하고 싶어요. 기왕이면은 슈퍼팩까지 좀 같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재밌는 기믹이 있어요. 이 극 중에서 이 스피커 드론을 빼주는 기믹이 있거든요. 반다이 DX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옮겨주면 됐는데 이 녀석은 HG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없고요. 이 돌기를 이렇게 앞쪽으로
이 뒤쪽 돌기를 앞으로 당겨서 껴주면은 전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 드론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색분할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메탈릭 그린 마커로 칠을 해줬고요. 아마 이게 반다이 DX에서는 이 부분이 메탈릭 그린과 약간의 금색으로 이렇게 섞여서 그라데이션으로 칠해져 있던가 그럴 거거든요.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메탈릭 그린으로 좀 칠해 주었고요. 이런 기믹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헤드 숨겨진 파츠 이쪽 부분은 색분할이 안 돼 있고, 이 부분이 통째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차라리 이 헤드 파츠처럼 요 부분이 흰색을 따로 붙여주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오히려 요 부분 붙이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좀 칼집이 나 있어가지고 붙이는 이제 좀 약간 신경만 써주면은 나쁘지 않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인테이크 커버 좀 빼보겠습니다. 인테이크 커버를 떼면 안에 이게 터빈 조형이 돼 있어요. 웃기죠? 나름 터빈 조형이 돼 있는데 아주 뭐 훌륭하게 조형된 느낌은 아니고요. 터빈이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HG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이 정도만 넣어줘도 괜찮죠. 뭐 대기권 내에서는 이렇게 운행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셔도 되고요. 굳이 이거 빼기 귀찮다 하시면은 그냥 커버 씌워 주시고 있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 파츠 분리해놨다가 잃어버리면 속만 쓰리잖아요. 자, 그리고 메인 스러스터에 나름 노즐이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따로 메탈릭 마커로 도색을 해준 거예요. 원래 이 색 아니니까 조립하시면서 나는 왜 이 색이 아니야 하고 하시면 안 돼요. 포인트 도색을 해주시면은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군데군데 포인트 도색을 해주시면은 괜찮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DX 초합금보다 이 파이터 형태는 더 이쁜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반다이 남코의 마크로스 델타 VF31J 지그프리트 하야테 인멜만기의 총평입니다. 만들면서 상당히 즐거웠어요. HG는 HG다, 반다이 제품은 반다이 제품이다,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립감 좋았고요. 그리고 인서트 성형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그 인서트 성형으로 인해서 색분할 잘 돼 있는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주익 쪽에 깔끔하게 이렇게 이중 레이어로 잘 표현된 모습이라던가,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이 실 지옥은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지그프리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화려하잖아요, 기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을 붙여야 되는 곳이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을 붙이고 나면은 상당히 만족감이 있어요. 확실히 이래서 실을 붙이는구나 하는 느낌이거든요. 본인이 습식 데칼에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반다이에서 이 지그프리트의 워터 데칼을 따로 팔거든요. 그거를 구매하셔서 따로 붙여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라면은 워터 데칼을 별로 추천 못 드릴 것 같아요. 특히 반다이에서 이 마크로스 제품으로 나온 이 워터 데칼들이 그 질들이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두꺼운 비닐 같은 느낌이라서 접착력이라도 좋으면은 모르겠는데 접착력도 더럽게 안 좋아요. 붙여놓고서 마크 세터를 좀 빨아들이려고 이렇게 면봉을 돌리다 보면은 면봉만 됐는데도 막 흐트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YF19 이 HG 워터 데칼을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붙여주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 실력으로는 붙일 수 없는 그 워터 데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아마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은 지그프리드의 워터 데칼 역시 아주 품질이 조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있는 거 실로 붙이시는 게 정신건강에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실이 흰 라인 데칼도 있고 곡면도 붙여야 되고 이 넓은 면도 붙여야 되고 해서 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래도 살살살살 잘 붙이면은 못 붙일 정도는 아니니까요.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조형 잘 나왔고, 이게 완전 변형은 아니지만 나름 변형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물론 부품을 교체해서 변형을 하는 방식이지만 오히려 그 방식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이점이 커요. 프로포션이 오히려 반다이 DX 제품보다 밸런스가 맞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DX 제품은 너무 길쭉길쭉하고 막 머리도 작고 막 팔다리 가늘고 그런 느낌인데 반해서 이 HG 제품은 프로포션의 밸런스가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완전 변형이 아닌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이겠죠. 그리고 실 붙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럭스판 왜 프레이야 아크릴 입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도 단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굳이 아크릴 입상 하나 때문에 10만원 돈 주는 거는 좀 너무 오버 아닌가요? 이 프레이야 팬이 아니라면은 저는 프레이야보다는 그 미쿠모가 더 이쁜 것 같던데 저는 와이큐레에서 그 미쿠모가 상당히 뭔가 좀 있게 나와요. 좀 신비스럽고 그래가지고 이 삼각관계가 된다면은 프레이야와 인멜만과 미쿠모의 삼각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미라주가 그 삼각관계에 끼어들어가지고 엥? 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멀티 컨테이너 제품은 반다이 DX 제품에서도 그랬는데 이 부분이 따로 좀 고정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만 너무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좀 덜그덕 거리죠. 물론 반다이 DX 제품은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좀 이 다리가 틀어진다던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HG 제품은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너무 고정되지 않고 덜그덕거리는 게 좀 단점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 점이 살짝 안 좋다고 느껴지고요. 네, 반다이 남코의 마크로스 델타 VF31J 지크프리드 하야테 인멜만기 그 주인공이 탑승하는 기체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모로 디테일도 괜찮고요. 분리해서 변형이 되는 그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마크로스 팬이시라면은 그리고 마크로스 델타의 팬이시라면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그 미라주기 VF31F형 나오면은 그것도 좀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생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수집 욕구가 일어나네요. 물론 디럭스 제품으로 살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쿠모 아크릴 입상이 들어있다면은 그거는 디럭스로 한번 사볼까 싶기는 하네요. 네, 여기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취미에 빠지다의 채널지기 신이었습니다. 재미없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되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나름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싫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모두 취미에 빠져드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